깊은 교육 채널. 자, 오늘의 맞수는 동학농민군의 대표적 지도자 전봉준과 김계남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농민군을 함께 이끌었지만 시일이 지나며 점차 서로를 질시하며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런 사이가 되었는지 그들의 인연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이 근대화의 길을 걸어가던 19세기 후반에 민중들의 봉기가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마치 성난 볼때처럼 때를 지어 세차게 일어났었죠. 맞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우린 대단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둘 김계남과 전봉준이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었죠. 맞아요. 1894년에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운명도 참 기구한 것 같군요. 그럼 슬슬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동학농민운동 때로 돌아가서 말이에요. 운동이라고 하니까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운동은 동학이라는 민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일본의 침략 야욕을 무너뜨리기 위해 농민들과 힘을 합쳐 무력 투쟁을 전개했던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운동을 동학농민전쟁 또는 갑오년에 발생했다고 해서 갑오농민전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한 일을 이렇게 평가하는구먼. 운동이냐 전쟁이냐 보다 그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지. 그래,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외세의 간섭 등등. 당시 조선의 현실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으니 말이야. 동학농민운동의 발달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부정부패였습니다. 고부가 어디냐고요? 현재 행정구역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일대로 평야지대여서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에서 알아주는 살기 좋은 고을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군수로 온 조병갑은 매우 탐악하여 온갖 구실을 가져다 대며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곳이었기에 이곳 백성들 또한 순수한 삶을 살고 있었지. 그렇지만 탐욕이 많고 포악스러운 군수가 부임했으니 어찌하겠나. 맞아. 그 극악무도한 군수의 횡포만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역사를 흔들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렇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패가 도에 지나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고부의 동학 책임자였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인 고부밀란이었어요. 그래, 우리는 결코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한 건 아니야. 그럼 그건 자네 말이 맞네. 우리도 살기 위해 우린 밀란을 일으켰을 뿐이지. 고부 군민들은 탐욕이 많고 부정을 일삼는 벼슬아치 탐관오리 조병갑을 군의 경계선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고부군청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왕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화들짝 놀라서 재빨리 군민들의 뜻대로 해주겠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땐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렇지. 곧 좋은 관리가 새로 부임해서 우리를 잘 다스려줄 거라 생각했으니 말이야. 하지만 말이야, 고부의 진상 파악을 하러 온 관리가 당초 약속을 헌신쩍 버리듯이 내쳐버리고 일방적으로 전임 고부 군수인 조병갑의 편만 들며 전봉준을 비롯한 밀란 주도자들을 전부 감옥에 가둬버렸어. 다행히도 옥문이 허술하여 밀란 지도부는 밤중에 몰래 탈출하여 대규모 반봉건 시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고부 일대는 호남 평야지대이기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들판이 넓게 펼쳐진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거의 유일하게 우뚝 솟은 산이 있으니 이름이 백산입니다. 봉우리가 높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산은 해발 50m 정도 되는 야트막한 야산입니다. 그러나 이 산은 고부 일대 평야지대 전체를 굽어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대로
옥문을 빠져나온 전봉주는 각 마을로 심부름꾼을 보내 이곳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백산에 올라서면 관군이 어느 쪽에서 접근해 오더라도 금세 알아챌 수 있는 대단히 유리한 지형이었죠.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요. 많이들 왔는지 궁금하시지요? 물론 많이들 왔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지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모여든 사람들이 가져온 대나무 창으로 인해 멀리서 볼 때에 앉아있으면 대나무 창만 보여 죽산, 서 있으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 모습만 보여 백산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야겠네요. 전봉주는 이들을 데리고 조선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해서 전라도의 중심 도시였던 전주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정부는 크게 당황했어요. 중앙에서 파견한 정예 부대가 오합지졸이라고 얕잡아봤던 동학농민군에게 된통 당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군이 생각할 때 우리 농민들을 질서 없이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군중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죠. 그러게요. 우리는 물론 훈련받은 정규군은 아니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죠. 혼비백산한 정부는 곧바로 청나라에 SOS를 쳤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으로 긴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었습니다. 조선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일본 군대가 청군이 들어온 다음 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갑신정변의 결과로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인 텐진 조약에 조선 땅에서 양국 군대를 동시에 철수하되 향후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사전에 상대국에게 통보한다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청이 사전 통보 없이 조선 땅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조약 위반이라고 항의하면서 조선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자기들 군대를 서둘러 우리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정부도 놀랬지만 나를 비롯한 동학농민군 지도부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려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토가 외세의 침탈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거든요. 그런 찰나에 고종임금이 농민군 총본부가 있던 전주로 사신을 보내와 대타협을 모색했어요. 결과는 정부가 앞장서서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 개혁에 힘쓰는 대신 농민군은 더 이상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지 않기로 했죠. 이 조약을 전주에서 서로 사이좋게 약속했다 해서 전주 화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에게 우리끼리 문제를 잘 해결했으니 이제 그만 군대를 철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본이 순순히 응했냐고요? 아니에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본은 적반하장격으로 조선의 개혁을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생떼를 쓰며 계속 조선 땅에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러면서 조선 정부를 압박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근대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혁이 바로 갑오 개혁이고요. 여기에 더 가관인 것은 조선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청나라와 한판 싸움인 청일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국토가 외세의 침탈장이 되자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놈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무력으로 싸워 이기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죠. 농민군이 다시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제2차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외세의 침탈장으로 변한 국토를 그냥 바라만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농민군의 의도대로 작전이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화력이 좋은 일본군에 의해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대패하고 말았고 이 전투를 끝으로 동학농민운동은 허무하게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금치 전투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패배에 가까웠어요. 구식 무기와 신식 무기의 차이뿐 아니라 조선 일본 연합군과 농민군의 싸움은 일방적이었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이 전투가 거의 끝이었죠.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